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 가족사를 통해 본 그 현대사의 비극 3편인데요. 요 시기입니다. 이때 이제 다들 많은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참 고깃해가지고 이 차장이죠. 학생들 이제 억지로 밀어넣습니다. 왜냐면은 이 차 놓치면 사실 그 학교 지각하니까요. 이러한 시절이고요. 드디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소위 11.25 사태라고 하죠.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고요. 전국은 이제 경랑의 이런 파도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. 이 최규하 이 대통령이 이제 직무 대리를 했죠. 이 나중에 한번 따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. 이 김재규 장군 같은 경우에 재판 받을 때요,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. 국민들을 향해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. 그리고 자신은 정권 찬탈의 그런 목적은 전혀 없었다.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혁명이다. 이렇게 이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최후진술 육성이 보니까 많이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김재규 장군의 최후 진술이고요. 상당히 논리적이고요. 그리고 충동적으로 거사를 한 건 아니다. 당시 이제 좀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, 이 당시 직전의 부마 항쟁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반유신 투쟁이 격화되던 그런 즈음이었죠. 따라서 이 김재규 장군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의의 목적을 위해서, 국민들을 위해서 거사를 치렀다.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 나가기 전에 자기가 거사를 치른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상 예고된 12.12 이 반란이었습니다. 이 전두환은요, 사실상 박정희가 제일 큰 백이었죠. 백이었고, 그 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조직이 만들어졌고, 거기에서 이제 중청 역할을 하던 게 이제 바로 이 전두환이었죠. 전두환 12.12 이 반란 같은 경우에요, 아직도 이 국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우익 세력들은요, 이 대놓고, 물론 대놓고 전두환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죠. 윤석열도 뭐라 그랬습니까? 정치는 잘했다. 전두환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, 또 어쩔 수 없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.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광주의 아픔은요, 또다시 이제 시작됐는데요.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광주 동학 농민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요, 그때 약 10만 명 이상이 이제 일본군에서 의해서 학살이 됐죠. 그리고 그게 1894년이고요. 1907년부터 8년까지 1910년 강제병합되기 전까지 이 전라남도를 토끼몰이 하듯이 이 토벌한 이 남한폭도 이 대토벌 작전이라는 일본군의 만행이 있었죠. 이 당시도 약 한 5만 이상이 무참히 학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.
이어서 이제 이 광주의 이 비극이 이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촉발되는 것이죠. 이 저 같은 경우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전라도 이 광주에서 일사후퇴 이후에 내려오셔서 이제 경찰을 하고 계셨고, 큰아버지는 이제 일본에서 이 상당한 그 재물을 갖고 귀국을 했습니다. 귀국을 해서요. 특정 그 지역을 말하고 위치를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 알만한 이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도시에 대로변에 이제 보조시 병원을 차려서 개업을 하시고 그 일대의 땅을 사들이기 이제 시작합니다. 상당한 이 부를 축적을 했고요. 참 기가 막힌 제가 이 가족사라고 얘기를 했죠. 참 우연의 일치로 그 아버지께서 전라도 광주에서 그 서울로 이제 출장을 왔는데 하필이면 그 묵은 여관의 1층에 그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.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마침 황해도 신천 사람인 거예요. 그를 통해서 이제 큰아버지의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. 큰아버지가 상당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병원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아버지는 참 그 불행히도 큰아버지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또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. 망가진 결과가 이제 가난이었죠. 가난. 아주 저는 사실 그 저희 집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집이 없었어요. 집이 없어가지고요. 그 시골에 그 남의 집 그 문간방 생활을요. 진짜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. 이게 또 이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데요. 직접적으로 저하고 연결되는 그건 이제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고요. 참 어렵게 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.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뭐 대학 등록금이고 뭐고 엄두도 못 냈죠.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생모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왔습니다. 찾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원서를 내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사진은요, 이 전라도 광주의 그 수피하여고 그 3.1운동 그 이후에 투옥됐다 풀려났던 그 여학생들의 그 사진이고요. 제가 그 학생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는요, 굉장히 그 단순했습니다. 서클룸에서 이제 선배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그 당시에는 뭐 잠을 그 서클룸에서 그 학생회관에 많이 잤어요. 거기에서 이제 광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. 이 당시 이 전두환에 의해서 이 광주에서 많은 이 사상자가 났다.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많이 놀랐고요.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. 단순 그 이유입니다. 그 충격을 받고 지금 정권이 무도한 정권이구나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.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. 근데 실제로요, 이 당시에 이제 이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이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시작하게 된 저희 후배, 동료들, 선배들 보면요, 순수하게 그거 이외에 다른 뜻은 없었죠. 제가 이 윤석열 그리고
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주사파 척결이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. 복다르는 그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. 이거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. 저 같은 경우가 오리지널 이 주사파였습니다. 오리지널 주사파였고요. 이 주사파랑 다름이 아니고요.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학생운동 그 이론이라 하면요, 한국 사회의 모순이 주되게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PD, 이 민중민주주의 계열의 이 그룹들은요, 막스레닌주의를 거의 교조적으로 따랐어요. 그러니까 유물론에 100% 이제 입각을 한 거죠. 따라서 레닌식의 혁명을 해야 된다.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이 주인이다. 주 이제 노동자 농민이죠. 이들을 조직화해서 레닌식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. 이 소위 말하는 그 NL 이 줄인 건데요. 이 민족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이 학생운동 그룹은요. 이 현재 남한의 이 주된 모순은 분단에 있다. 이 분단을 해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정부 수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겁니다. 따라서 이제 뭐를 강조했냐면 통일을 강조했죠. 그리고 민족의 이 자주성을 확보하는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. 분단을 주 모순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분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거기에서 이제 반미가 나오는 겁니다. 이 미국으로부터의 이 종속 예속을 벗어나야 한다, 이런 거죠. 실제로 아주 이 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반미 문제가 복잡한데요.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이 캄보디아 이 폴포트 정권 불과 3년 10개월밖에 안 됩니다. 1975년인가요? 72년인가요? 그때 이제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이 죽었죠. 이 폴포트는 이 공산주의자이자 이 민족주의자인데요. 이 베트남 양민이 한 3,000명이 그 와중에 이 마을 전체가 3,000명이 사망하는 이 사건이 있었죠.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이 캄보디아에 이제 진격을 합니다. 이 폴포트는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이 게릴라전을 펼치는데요. 실제로 이 내전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. 중요한 거는요, 이 중국이 폴포트를 지원합니다. 문제는요, 미국도 폴포트를 지원합니다. 자, 왜요? 베트남에서 물러나면서 베트남 전쟁을 치렀고, 이 베트남에 이제 상당한 이 감정이 있었죠. 미국은요. 명색이 이 자유민주주의, 자본주의 체제의 선봉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요, 이 폴포트를 지원합니다.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, 이라크 전쟁을 보셨잖아요. 나중에 다 입증이 됐죠. 대량 살상 무기를 문제 삼아 이라크를 침공했죠. 근데 실상은 대량 살상 무기 자체가 없었잖아요. 뭐냐면요, 이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, 이 이념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습니다. 가장 기본은요, 자국의 이익입니다.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지,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자유를 위해서,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, 저는 이런 거는 사실상 허상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미국을 비판하면 반미를 하게 되면 빨갱이라는, 이게 지금도
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팽배해 있는데, 언론이든 뭐 교수든 정치인이든 이 미국에 대한 이 발언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이 조심을 하잖아요. 그죠? 이 바로 그 미국으로부터의 그 자주성을 확보하는, 사실상 이 금융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치 권력에까지 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,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미국은 절대 선이잖아요. 이런 거죠. 그래서 당시 이제 NL 계열, 소위 말하는 이 주사파, 물론 NL 계열이 그래서 다 주사파는 아닙니다. 근데 이 주사파도요, 이 소위 주사파의 핵심 내용인 그 수령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학생동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오히려 그 중심은요, 이 김일성주의의 핵심은 그 인간에 대한 그 분석이거든요. 인간 자체는 자주성, 창의성, 의식성을 가진 존재다. 이 철학의 근본은 뭡니까? 인류 진보, 또 가치 부분을 이제 인간부터 시작해서 풀어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와 틀리 이 주체 사상은요, 인간이 이 진보의 인류 발전의 주체다. 따라서 그 인간의 그 본연에 가지고 있는 자주성, 창의성, 의식성을 배양시키는 데 중심을 둬야 된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요, 이 소위 말해서 이복식 그 사회주의, 공산주의, 그리고 막스 레닌의 그 사회주의, 스탈린식의 이 공산주의 자체를요, 그걸 인정하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지금 대표적인 그 소위 말하는 86그룹 그 정치인인데요,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 단언을 합니다. 그리고요, 사실 이 대표적인 6명 같은 경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느냐,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느냐, 천만의 말씀이죠. 천만의 말씀이고요. 순수하게 이 본연의 군사독재 정부를 퇴진시키고, 그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였죠. 이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게 된 계기는요, 소위 PD 계열 중심으로는 그 당시 민노당부터 민중당부터 시작을 해서 제도권 정치에 대한 인정을 한 거죠. 제도권에 진입해서 정치를 도행해서 학생운동을 하던 그 이념, 학생운동의 목적을 달성시키겠다고 한 것이고요. 이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보수 정당인 이 민주당에 이제 어떤 공천을 받아서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6명이죠. 근데 이 윤석열 같은 경우 북다르는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요,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위 과거 이 586 세대에는 주사파가 있다라는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.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. 그리고요, 이 6명이 대표적이지만요, 수많은 그 학생 운동가가 있었죠. 이 정치권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민사회 단체에도 이제 포진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절대 다수는요, 지금 여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을 직장에서 생활을 내지는 자영업부터 시작을 해서요,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. 그래서 이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 민주당 일부 세력들이 그 주사파다. 이거는 이제 학생운동에 대한 전형적인 이 폄훼, 그리고
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공세일 뿐이죠. 실제로 아주 오리지널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그 학생운동을 했고요. 이제 이게 이제 당시의 일반적인 그 교도소 내 이제 모습이고요. 하나 이제 재미난 건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1.75평 그 독방입니다. 보통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이 저도 이제 대부분의 생활을 여기서 했고요. 실제로 딱 이렇게 몸을 한번 이렇게 눕히면 딱 맞는 공간이에요. 근데 제일 고역스러웠던 게요. 이 화장실입니다. 이 화장실에 이제 문이 없어요. 이 문이 없이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한 일주일 동안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 악취로 인한 거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고생을 많이 했고 뭐 한 일주일 지나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면역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느낌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안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독서죠, 독서. 근데 이 모습 자체가요 19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때 이렇게 그 만들어진 규격이 있잖아요, 정해진. 이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. 나중에 이제 이 독방이 보통 일반수들 그 전체 저 사동에 1층에 주로 위치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옥중에서 이제 시위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많이 이렇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있던 교도소에서는 따로 이제 이 독거방을 만들었는데요. 너무 웃긴 게요.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똑같이. 그게 규정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. 이를테면 이 혁수정이라고요. 저 가죽 있죠.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수갑을 채우고 이 오랏줄을 매게 되면요. 사실상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잡니다. 앞으로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누워도 이 몸에 그 밧줄 때문에 배겨 가지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한 그 인권 유린이 이루어졌죠.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요. 보통 단식 최장으로 제가 오래 길게 한 거는 한 30일이었는데요. 옥중에서도 사실상 그 민주화 그 투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다음 회에서는요. 그 이후에 저희 큰아버지와 아버님 그리고 저의 인생이 교차되면서 이제 반전을 이루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저의 이 가족사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작금에 바라는 어떤 세상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